네, 방금 소개받은 엔시스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한석이라고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엔시스가 엔소프트에서 엔시스로 합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엔지니어로 CAD, CA 쪽 한 20년 정도 경력을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RF 엔지니어였고요. 그다음에 엔시스로 들어와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 요즘 이제 서멀 인테그리티까지 같이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요 자료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PCB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LTIUM, ECAD하고 MCAD를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클라우드 베이스로 만들어진 솔루션은 LTIUM 유일하거든요. 그 LTIUM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게 있다고 하면 CA 쪽 펑션이에요. 시그널 인테그리티나 파워 인테그리티 또는 서멀 인테그리티 쪽인데 그쪽을 저희 엔시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PCB 솔루션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커넥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심리스하게 엔시스하고 LTIUM이 묶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엔시스하고 LTIUM의 두 개의 조각을 맞추고 있죠. 이 두 개의 조각을 맞추려고 하면 중간에 엔시스 코 디자이너라는 툴을 깔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LTIUM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까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시스 툴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엔시스 툴에다가 엔시스 코 디자이너를 까시면 자동으로 엔시스 툴 안에서 LTIUM 디자이너의 클라우드를 접속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두 개의 툴 간에 바이디렉셔널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PCB 레이아웃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녀석들, 파워 인테그리티, 시그널 인테그리티, EMI, EMC 또는 서멀 인테그리티, 더 나아가서 미케니컬, 서멀의 플러스 릴라이어빌리티까지 확장시켜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래 보시는 것들이 다 툴 이름이에요. HFSS라고 엔시스 가장 유명한 걸려 쓴다는 HFSS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스트럭처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SI 웨이브. SI 웨이브는 SI가 시그널 인테그리티고요. 웨이브가 파워 인테그리티예요.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를 다 할 수 있는 툴이 SI 웨이브라는 툴입니다. 그리고 그 SI 웨이브 안에는 EMI, EMC 위저드가 있어요. PCB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EMI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PCB를 밸리데이션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EMI 문제가 크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있다, 바로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알려주는 그런 툴이고요. 그 다음에 SI 웨이브의 그 강력한 펑션 중에 하나가 아이스펙하고 같이 연동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이스펙은 서멀 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서멀 툴입니다. 여러분 플로이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동 해석의 넘버원 툴이 플로이드 솔버인데요. 그 솔버를 똑같이 써서 열해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 아이스펙입니다. 뭔가 아이스라는 게 들어가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열해석 툴인데요. 이 열해석 툴에 SI 웨이브는 PCB 툴인데요. PCB 툴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그 주얼 이펙트를 내는 패턴들이 갖고 있는 디스 로스들, 여론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디스 로스들을 뽑아내서 아이스펙에 자동 연동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PCB에서 거기들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볼테이지 소스가 어떤 거다, IC가 어떤 전류를 얼마큼 쓰고 있다, 전압 전류만 입력하시면 PCB가 만들어내는, PCB 트레이스가 만들어내는 열 조건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아이스펙으로 들어가면 PCB가 어떻게 열을 낼 건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쉽죠. 그렇게 해서 열 해석을 바로 연동해서 할 수 있고요. 더구나 넘어가서 아까 미케니컬도 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셜록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 툴이고요. 여러분이 셜록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솔더. 솔더가 갖고 있는 릴라이어빌리티 툴이에요. 크랙이 갈 건지, 와페지가 생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냅니다. 어떤 걸로요? 서멀 스트레스를 해석해서. 서멀 스트레스는 어느 툴에서요? 아이스펙에서, 미케니컬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모두 연동되어져서 하나의 환경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릴라이어빌리티까지 볼 수가 있는 환경을 엔시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ECAD,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일렉트리컬 CAD, 데이터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엔시스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여기 엔소프트라 좋겠죠. 옛날 회사가 엔소프트라서
Nsoft Neutral Format ANF라는 포맷이 저희의 공통 포맷이에요. ANF로만 변화만 돼 있으면 NCS의 모든 툴에서 그걸 다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PCB를. 요거로만 바뀌면. 그런데 이 ANF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ECAD 회사는 자기들 고유의 특정한 펑션의 패드 블럭이나 컴포넌트 쉐어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ODE++ 또는 IPC 변환시켜가지고 그게 뉴트럴 파일이잖아요. 잘 넘어오면 좋은데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케이던스나 시놉시스나 주케이나 멘토보드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거지 뉴트럴 파일을 거치면 뭔가 안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CA 회사와 CAD 회사가 같이 코업을 해서 어떤 특정한 포맷이나 펑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까 NCS 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케인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고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EDB 포맷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변환을 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이 L2에서 만들어진 게 NCS로 잘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ECAD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ECAD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긴 하는데요. 뭐 매뉴얼로 익스포트도 가능해야 되고요. 시뮬레이션 어떤 결과들도 저희가 만약에 NCS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RTO로 넘겨줘야지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를 갖다 거꾸로 피드백을 해서 NCS에서 또는 RTO로 변환시켜줘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바이 디렉셔널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RTO에서 NCS로 임포트를 시키면 해석을 합니다. NCS가 결과물을 만들어 이메일이나 파워포인트나 스크린샷을 만들어줍니다. PDF로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준 거 RTOM 엔지니어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꾸로 LTOM 쪽에서 뭘 바꿔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다시 또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개발 기간 단축이라는 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 디지털 브릿지의 베네핏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심리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서로요. 그리고 서로 간에 푸시 앤 풀 기능이 있어서 RTO에서 NCS를 풀 해주면 NCS가 푸시해 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소통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번 데모를 보여드려야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모를 직접 노트북에서 띄워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좀 실제로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왼쪽에 있는 메뉴는요. NCS 툴의 메뉴예요. NCS 레이어 링크드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누르시게 되면 바로 LTOM 클라우드랑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LTOM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내가 특정 디자인들을 바로 셀렉트할 수가 있어요. 셀렉트한 디자인들을 내가 바로 갖고 오겠다 하면 바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 디자인을 한 대 셀렉트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DCIR 드롭을 갖다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DCIR 드롭은 어떤 특정한 IC to IC, 핀 to 핀의 해석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어떤 파워를 공급하는 VRM이 있고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고 IC가 그 VRM에서 전원을 공급받고요. DC 전원이 소모가 되어져서 IC 쪽에 소모를 시키는 거죠. DC 전류가 소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VRM에서 전원을 5V를 걸었어요. IC에서 전류가 막 소모가 돼요.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파워 플랜 PDN을 거치게 되는데 PDN이 파워 라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로스크라는 얘기죠. 로스크면 5V를 보내는데 4.65V밖에 안 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디스토스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PCB 디자이너들이 바로바로 캐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RTOM에도 DC 해석한 소리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DC 로스텀들을 개선시키는 뿐만 아니라 여러 세까지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NCS로 쓰시면 조금 더 좋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왼쪽에 5V VRM이 있고요. 오른쪽에 IC가 있어요. 여기 볼테이지 소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커런트 싱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소모를 하는 거고요. 전류가 공급이 되어지는 건데요.
저게 보시는 것처럼 파워 플랜이 아니라 파워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많아요. 예. 그 소모하는 게 각각 지금 보시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플롯이 되어지고요. 저렇게 만들어진 파워 로스텀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엔시스 엔지니어는 얘를 거꾸로 LTM 쪽에다가 보내줍니다. 예. 너무 지금 전류가 볼테이지 드랍이 크니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확인하려고 하면 엔시스가 해석한 결과를 이렇게 PDF 형태의 DC IR 드랍 데이터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거를 LTM 쪽에 바로 넣어줘요. 그럼 LTM 디자이너가 저 데이터를 보고 나서 너무 DC 로스가 큰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죠. 엔시스 코디자이너에서 8.7%의 DC 로스는 너무 크다. 이걸 좀 줄여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엔시스 엔지니어가 CA 엔지니어가 봤어요. 봤으면 얘를 한번 디자인 한번 바꿔보는 거죠. 뭘 바꿨냐면요. 자, 여러분 DC 로스가 그럼 뭘 바꾸시겠어요? 일단 선로의 폭을 늘려야죠. 파워 라인으로 설계 안 하고 PDN으로 설계해야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뭔가 그 파워 라인을 PCB 건드리면 크잖아요. 큰 일이니까 뭘 바꿨냐면 두께를 하프 온수에서 1온수로 바꿨어요. 두께만, 카파의 두께만 바꿔서 당연히 로스는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이펙트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만 DC 로스가 감소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걸 푸시 투 RTM 하셔서 보낸 거죠. 그래서 아까는 뭐 한 8.7%의 로스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4.65%로 줄었다라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고 이걸 푸시해서 RTM에서 알게 되면 저 모든 디자인을 다 바꾸는 겁니다. 모든 층을 다 하프온수에서 1온수 카파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손쉽게 저희가 NCC에서 DC 해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해석된 DC 로스텀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열해석의 소스 원으로 디파인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PCB를 바로 열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팩 솔버가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줘요. 어느 부분에 열이 제일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스태틱 솔버와 트랜지 솔버 두 가지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해석을 끝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특정한 보드가 있는데요. LCD 패널이 있고요. LCD 패널 쪽에 연결된 라인 중에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RTM 쪽에서 엔시스 코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기가 bps의 시그널 50피코 세크의 라진 타임을 1기가 bps 시그널을 보냈을 때 이때 S21 전달 개수죠. 예, 전달 개수하고 IR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저희가 바로 엔시스 코디자이너에서 물어보니까 엔시스 엔지니어가 이번에는 데이터를 로딩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요? RTM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부른 거죠. RTM 클라우드에서 부르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거 바탕에 있는 건 엔시스 툴입니다. 이 툴 안으로 들어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바로 저희가 얻어 들여가지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바로 그냥 자동으로 심리스하게 링크돼가지고 데이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바로 보이는 툴은 HFS 3D 레이아웃이라는 툴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특정 테스트한 넷을 잡았고요. 이 테스트한 넷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I를 보기 위한 I 소스를 디파인한 거예요. I 소스는 1기가 bps를 디파인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I 소스를 디파인했기 때문에 I 소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I 프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I 프로브라는 걸 달아서 같이 3D 레이아웃을 언어시키게 되면 바로 그냥 여기서 I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랜전 솔버를 통해 가지고 I 소스를 봤고요. I는 트랜전 솔버로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에 하나의 셋업을 더 추가시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셋업을 추가해 가지고 테스트 I가 있는 쪽하고 이 프로브가 있는 쪽에다가 포트를 디파인하게 되면 S21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21을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는 S21이고요. 오른쪽에는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PCB의 해석을 아주 편하게 엔시스 툴에서 바로 불러가지고 포트 디파인이라든가 I 소스 디파인을 해서 러닝 시키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영상이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원래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아이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다 해석이 다 끝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DF 형태로 만들어진 리포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F 리포트를 갖다가 저희가 거꾸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고객들한테. 이걸 RTM 쪽에다가 거꾸로 푸시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널 인테그리티 중에서 저희가 좀 지금 바로 보신 거는 PCB에 대해서 SI 웨이브나 또는 3D AR 솔버를 써서 PCB 구조를 풀어준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한 3D 이펙트가 있는 그런 것들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면 HFSS 솔버를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EMI 관련 같은 것도 셋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버들을 계속 확장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I 웨이브 안에는 EMI 스캐너 또 EMI 유저들하고 여기 얘기하는데요. 스캐너라는 툴이 있습니다. EMI 스캐너에서 방금 불러드린 이 PCB를 해석을 하게 되면 특정한 시그널 라인이 파워 플랜이 슬릿을 통과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체크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바로 체커예요. 그래서 EMI 스캐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쫙 이 표가 나옵니다. EMI 스캔 바이올레이션. 그래서 이걸 딱 찍으면 그 위치가 바로 보여요. 화살표로. 이 화살표에 EMI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해석이 아니라 룰 체커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어디라는 걸 저희가 딱 아는 순간 그 룰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시그널을 그 트레이스에다 입력을 했고요. 입력된 그 시그널에서 만들어지는 H 필드를 갖다가 탑하고 바튼 플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H 필드가 크게 만들어지고 요 슬릿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건 아닌데요. 약간 이거는 필드 데이터를 갖다가 재가공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선로에 지금 시그널이 인가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탑하고 버튼 쪽에 슬릿을 통해서 H 필드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지드 플렉스 PCB라고 하는 일반적인 PCB가 아니라 PCB 플러스 3D 구조가 있는 어떤 구조를 풀 때도 역시 NCS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RTM에서 플렉스 PCB를 갖다 불러드렸어요. 불러들어서 역시 이걸 HFS를 불러드리게 되면 그래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그널이 굉장히 낮은 클럭이에요. 70메가짜리예요. 70메가짜리는 베리 슬로우하기 때문에 시그널 이슈는 없다라고 이제 거꾸로 NC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보내줬는데 보는 것처럼 깔끔하죠. I도 뭐 깨끗하고 S2원도 뭐 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플렉스 PCB 치고는 S2원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떤 얘기를 했냐, 요구를 했냐면 실제로 보면 플렉스 PCB라고 하는 밴딩이 돼 있잖아요. 밴딩되어 있는 구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밴드를 해서 이렇게 꺾이는 일이 꺾여서 이 꺾이는 거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NCS의 HFS 3D 레이아웃은 밴딩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부렸을 때 이펙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밴딩되는 건 사실 RTM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꺾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NCS HF3 레이아웃에서 꺾어서 그때 이펙트를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따라가 쭉 보고 있고요. I도 벤트한 거하고 벤트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벤트된 이펙트를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특성들을 필드 솔버로 솔빙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실 수는 있어요. 필드 여과를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하고 서멀 인테그리티였는데 마지막 하나는 이제 RF예요. 그래서 RF 안테나인데 모노폴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RTM에 들어가 있는 예제 중에서 이렇게 모노폴 형태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갖다가 미엔더 방식으로 꼬아서 만들어진 블루투스 모듈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PCB가 아주 특별하고 모양도 특별하기 때문에 자, 이 PCB의 이 RF 안테나 파트에 이 로딩되어 있는 L 값 말고 이 C 값을 매칭하는 걸 잡거든요. 패러럴 잡혀 있는
요 C값이 매칭해로 C값이 얼마가 제일 좋은지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저 예전에 하려고 하면 이캐드 데이터 불러가지고 HFS 풀어가지고 포트 설정하고 거기에 C 달아가지고 계속 튜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코드 디자인에서 바로 불러드리면 이게 들어와지고요. 거기서 바로 그냥 필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때 튜닝되어지는 C값 따라가지고 S 파라미터가 바로 플러스해서 이렇게 3피코펠에서 최고의 2.5기가에 딱 퍼펙트 매칭이 되는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뭐 렉탱귤러 플롯 형태의 데이터라든가 스미스 차트는 NCS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과가 나오면 리포트를 만들어서 알티금 쪽에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를 다 역시 또 푸시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NCS에서는 풀3D로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바로 레디에이션 패턴까지 그려서 어느 쪽 방의 지향성까지도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뭐 지금 말씀드린 분야 외에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션 되는 환경은요. NC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으로 인테그레이션 되거든요. 아이스펙이 클래식 버전이 있고요. ADT 버전이 있으세요. ADT 안에도 아이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둘이 바로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컴포트 내용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이스펙으로. 바로 해석 가능하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